교회 예배당과 주일학교 공간에서 아이들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관련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있었던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교회 예배당과 교육 공간에서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중금속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예배당과 주일학교 공간에 유해물질 위험도를 정밀기기로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장의자의 경우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60배 넘게 나왔습니다. 브롬, 크롬, 비소 등 다른 유해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성탄트리 장식품에서는 브롬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서울 지역 교회 3곳을 조사해봤습니다. 791건의 제품 검사 결과 28%가 환경 호르몬의 위험이 있는 PVC 재질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재와 공동용품에서 PVC 재질이 많이 검출됐으며 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PVC 검출 비율이 높았습니다. 위험 기준을 초과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비율은 약 21%였습니다. PVC 재질인 시트지,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슬리퍼 등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PVC에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은 성장과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어린이들은 특히나 환경 호르몬에 매우 취약한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많이 먹는데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에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인보다 배출하는 양이 적어서 그러면 몸속에 더 많은 이 프탈레이트 혹은 프탈레이트 대사 물질이 몸 안에 좀 더 높게 나와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교적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체육 음악시설, 성탄트리 장식품 등 교체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의자의 경우 PVC 재질인 동시에 중금속도 검출된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새 제품을 구매할 경우 KC 인증 마크나 환경부의 친환경 마크를 확인하거나 녹색 제품 정보 시스템 초록누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유해물질 없는 교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105회기를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신종호 총회장은 설교에서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이 각성된 지도자들에 의해 회복의 길로 나아갔듯이 총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의 눈물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105얘기는 한번 물어보십시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총회를 한번 안고 총회를 한번 섬겨보십시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고난을 겪는 이웃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웃과 민족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장통합총회는 105회기 주제 사업으로 4개 권역별 정책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미래 대책과 교회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1월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월 첫날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기도회에서 총회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9월 온라인 정기총회에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영성교회 문제를 비롯한 총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축됐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온정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대학교가 매년 이어오던 나눔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아름 상자를 안고 천안시 동남구의 한 가정집을 찾아가는 학생들.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조손가정에 전해진 상자에서 쌀, 라면, 김, 치약 등 생필품이 나옵니다. 상자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봉사센터가 주최한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에서 만든 겁니다. 천안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여 년 동안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를 이어왔던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김장김치 대신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기독교 대학으로서 매년 실천했던 나눔을 멈출 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의 기프트 박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눔의 정신을 구현해가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사에 대해 백석학원의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휘해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라며 축제 취지를 알렸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토 중에 하나가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엔 학생과 교수 등 70여 명의 봉사자가 마스크와 장갑, 전신 방호복까지 착용한 채 참가했습니다. 외국인 재학생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450개 상자엔 쌀 1,800kg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들이 나눠져 담겼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 수십면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사용해 지역 농민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은 쌀을 구매해 주셔서 이 쌀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신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학생들은 상자를 받는 이들 모두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겨울맞이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손길로 도와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받으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참여했습니다. 기프트 박스를 준비한 나눔 축제. 방역 지침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온라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온라인 부흥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온라인 다원 생중계 회복 말씀 부흥회가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필리핀 한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인 선교사도 초청된 부흥성에는 300여 명의 선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회장 조성일 선교사는 이 부흥회를 통해 전 세계 선교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불확실한 미래 선교사회의 돌파구를 찾길 바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SNS를 통한 선교 부흥성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강사로 초청된 온라인 부흥회는 3일간 새벽과 저녁 총 6번의 부흥회로 진행됐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진 부흥회지만 선교사들의 찬양과 기도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말씀을 전한 강사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에게 비대면으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서재에서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 뵐 수 있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연합회에서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게 된 것은 조금만 한 걸음만 앞서가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발빠른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회를 통해서 진짜 갈 수 없는 모든 곳까지 같이 가서 영상으로 은혜 받으면서 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해외 선교사들은 온라인 집회와 예배에 점차 익숙해져 갑니다. 이에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부흥회 이후에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세계 선교사 줌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선교사들의 영적 회복과 아름다운 연합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흥회 이후 선교사들 요청에 의해 세계 최초로 줌을 통한 선교사들이 온라인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어 여러 나라의 본부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헌금을 하여 1,200여만 원의 물질을 모아 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여러 지역의 14분의 선교사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선교사들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접전 끝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새 리더십이 선출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욕 방송 손민석 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진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와 현지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뜨거웠던 양측 후보의 신경전만큼이나 선거 이전부터 결과 발표까지 수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을 포함해 도심 일대 투표소마다 이른 아침부터 선거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 후 개표가 시작되고 두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며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에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자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이 맨하탄 중심가에서 자발적인 축하 행렬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대선 이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이후 현지 상황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트위터를 통해 합법적인 개표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의 개표 중단 소송을 진행했으며 투표 마감 이후 연설을 통해 합법적인 개표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지난 주말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가 대선 패배에 불복한 데다 법적으로 공식 당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활동 허가에 관한 연방조달청의 인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가 열리는 12월 14일 이후에야 공식적인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 교계는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권 교회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 가치와 윤리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가 이어지며 양극으로 분열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당선인이 누구냐보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미국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폭력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경적 평화를 위한 요청이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당파를 떠나 이웃을 존중하며 복음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사회적 혼란과 분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 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사립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기독교 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함을 밝힙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은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기관을 출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의 학술지인 생명과 말씀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승격됐습니다. 2010년에 창간한 생명과 말씀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담은 국내외 신학자들의 논문 160여 편을 소개해온 바 있으며 이번 승격은 2018년 등재 후보 학술지 선정 후 2년 만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이경직 교수는 이번 승격에 대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와 관련 교수진, 현장 사역자들이 일궈낸 열매라며 앞으로 생명과 말씀을 국제적 학술지로 발전시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학의 방법도 일반 학문의 방법과 달리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야 되고 이것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받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인정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또 전 세계의 신학교들과 함께 이것을 공감하고 작업하는 데까지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05회 정기총회를 속회하고 총회 임원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신임 총회장 이건희 목사는 중요한 시대마다 총회의 지도력과 신앙적인 연대를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며 진취적인 총회장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총회장이 되어서 주께로 돌이켜야 될 그런 시점이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총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경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마산 중부교회 박봉석 목사는 현실과 상황, 욕심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회식에서 환영사와 축사, 격려사를 진행하고 원로 장로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임원 개선에서는 마산 중부교회 신종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산 대흥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과 원로 장로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울산 대흥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국장 이재학 목사가 울산 대흥교회 2대 담임 목사 김기현 목사의 위임을 공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흥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대흥교회가 우리 대흥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울산 지역 전체 복음화를 위해 울산의 120만 또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현안에 대해 나누는 IBA 리더스 포럼 2020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앞서 말씀을 전한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는 반복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생존을 위해 거룩함을 놓는 성도들이 많다며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선교 과제와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시대와 세대에 관한 이슈들을 선교적 관점으로 조명했습니다. 엑츠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연구원이 디아스포라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바로 알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엑츠 정흥호 총장의 개회 말씀에 이어 한국의 이슬람, 디아스포라 무슬림 선교, 이슬람의 신관, 이집트 무슬림 세계관을 주제로 소윤정 교수, 노규석 목사, 최영조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연구원은 지역별 온 오프라인 이슬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주지방회가 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제주지방회장 김영재 목사는 성숙한 신앙은 주님께 절대 감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감사함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표선 침례교회 정혁 목사를 신임 지방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4일과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